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뭐 차트로 놓고 보면 미증시는 참 절묘한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3,984가 S&P 500 지수의 절대 저항선 200일선인데 오늘 종가가 3,983이었거든요. 여기서 딱 멈췄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이 100일선이 상당히 중요한 저항대로 작용을 했잖아요. 오늘 100일선 근처에서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호재에 반응하긴 하는데 이것마저 돌파하려면 하나만 더 보여줘, 이거죠. 그러니까 실적. 예, 실적을 어떻게 볼지 이거에 마저 보여주면 우린 저길 넘어갈 거고, 실적이 신통치 않으면 여기까지 올라오고 일단 이제 다음 때까지 좀 여기서 기다려 볼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긴 했지만 여지도 남겨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코스피는 11연속 올라가서 오늘 중요한 저항대 61선, 121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돌파했다가 거의 뭐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내려와서 또 한 달 고생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로버트 태권 V에 V자가 나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 121선이 절대 지지선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대형주가 탄탄한 점은 긍정적이죠. 대형주가 오늘 1% 가까이 올라갔고, 중소형주는 이제 0.4%, 코스닥에서는 대형주만 빠지고 중소형주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상승 종목수 많고 대형주가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데,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공개된 이후의 흐름도 그렇게 갈 거냐,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실적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제 요 미증시가 이걸 마저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이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올릴 수 있었던 거는 두 가지 재료죠.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 미국의 CPI가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고 근원 물가도 잠깐 올라가던 추세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 내려와서 6%대, 5%대 기록하고 있고요. 전월 대비는 무려 마이너스 0.1%로 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물가는 확실하게 피크를 보인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조금 찜찜한 건, 뭐 음식료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은 뚝 떨어지고 중고차 가격도 내려가고, 이런 건 다 좋은데, 그러니까 주거 비용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주거 비용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상승폭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뭐 에너지 가격이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면 이거마저 흐트러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를 좀 상쇄시켜주는, 식품 가격이 향후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이제 물가에 대한 걱정을 덜어도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비료 가격하고 식품 가격하고 차트를 그린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비료 가격이 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료 가격이 떨어지면 음식을 재배할 때, 식품을 재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격 자체, 원재료 가격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게 될 텐데, 그래서 향후에는 식품 가격도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서비스와 인건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식품 가격도 다시 에너지 가격까지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서 어느 정도까지는 물가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차트상으로는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금통위가 오늘 있었는데 추가 금리 인상 관련해서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주목을 했죠. 근데 이거 사실상 보면 이번으로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구가 뭐 추가 이제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갖다가 판단한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긴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라는 문구가 지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한 거는 여기서 금리 인상이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표현을 저렇게 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은 사실상 이걸로 끝났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 불확실성도 또 제거가 됐네 라고 판단이 되면서 이것도 이제 지수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샀죠. 5,700억 사면서 기관들도 매수하고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8,000억을 팔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번 달에 3조 원 넘게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1월에 6조 원인가 순매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보다 매도 규모가 더 빠른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 이런 형태로 수급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대형주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니까 뭐 지수가 추가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은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옵션 이제 개인이 한동안 콜 쪽에 이렇게 주력을 하더니 지금 이제 풋 쪽으로 좀 넘어가기 시작한 거는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는 외국인들은 역시 삼성전자. 근데 매수 종목이 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상위권에 시가총액 상위를 거의 다 골고루 담는 거는 특징인데, 이제 좀 종목에 대한 집중도에서 조금 분산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들어가고, 여전히 이제 금융주에 대해서는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어주, 이제 통신,
가스 회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도하고 있는 게 좀 특징이었고요.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오늘 포스코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포스코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담고 그러니까 매도 쪽에서는 이제 인버스 뭐 이런 거 이제 매도하고 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2차 전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을 좀 매도한 게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렇게 특정한 업종에 대한 건 없었어요.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엔터주를 오늘 일제히 매도한 게 좀 특징이었고 매수 쪽에서는 뭐 특정 업종을 매수했다 이렇게 이제 단정하기에는 좀 어중간한 그냥 골라 담았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도 이제 골라 담는데 다만 이제 로봇 관련주가 매수 상위에 자주 들어오고 있는 게 이제 지난주부터의 어떤 특징.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골라 담는 그런 형태의 장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슈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일선 그러니까 여기 맞고 떨어질지 여부에 대해서 투자들이 긴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오늘 돌파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이벤트가 종료되고 나서 다우가 더 세게 갈 거냐, 나스닥이 더 세게 갈 거냐.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이벤트라기보다는 저게 이제 물가 이벤트죠. 그렇게 되면서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거냐. 현재 이제 나스닥이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스닥이 강하게 움직여줘야 우리 증시가 더 탄력을 붙일 수 있거든요. 사실 연속적으로 올라가다가 멈추면 조정폭이 원래 되게 크게 나오긴 했었어요. 예전에 뭐 8일, 9일 이렇게 연속 올라가다 그게 멈추면 변동성도 되게 크고 조정폭도 되게 크게 나오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좀 줄여주려면 미국에서 나스닥이 올라가 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특징이 처음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사나 보다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제 비차익으로 대형주를 골고루 다 담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좀 오래 가는 거죠. 왜냐면 액티브 자금이 아니라 패시브 자금, 한머니가 아니라 중장기성 자금 이게 들어온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이 구도가 유지가 되는지 이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은 뭐 항공, 타이어, 금융, 철강, 뭐 테마주 일부 올라간 게 있는데 뭐 이건 뭐 딱히 이렇게 따로 뽑아서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차트 하나 가지고 나온 건 역대,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에 약세장과 그 후 약세장이 끝난 이후 1년 동안 올라간 지수 상승폭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세장 평균 한 30% 정도 빠졌고요. 근데 그 약세장이 끝난 다음에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40% 이상 아마 이게 41인가 43%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그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이 만약에 S&P 500의 저점이었다면 올해 S&P 500 지수는 최소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전제를 까는 건 작년 10월이 진짜 저점이었다면 그러면 이제 그걸로 약세장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뭐 야덴이 이런 사람들은 작년 10월 12일로 하락장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마이클 리스는 이전 저점을 한 번 더 깰 거야 이런 주장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제 그게 전제라면 의외로 상승폭은 상당히 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약세장 끝나고 나면 최소 가장 조금 올라간 게 21%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건 코로나 이후에 77% 올라간 적도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게 금리라는 변수도 있고 양적 긴축도 있고 해가지고 뭐 저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 통계는 저랬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추억의 시리즈는 지금은 뭐 동영상을 이제 유튜브로도 보고 뭐 구매해가지고 이제 TV로도 보고 하는데 옛날에 이게 비디오로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비디오 그것도 사서 보는 게 아니라 동네 비디오 가게 되게 많았죠. 동네 비디오 가게 가지고 아저씨한테 뭐 회원가입을 했나? 그래서 뭐 1,000원 어디 뭐 500원, 1,000원씩, 2,000원씩 내면서 이제 비디오 빌려서 몇 방 며칠 빌려가지고 보고 나서 갖다 주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죠. 저도 이거 집에 제가 비디오를 아예 소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영화 한 100편 넘게 있는 것 같은데 한 150편 저 소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비디오 플레이어가 없어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비디오 테이프로 제가 갖고 있는 거라 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영웅 본색이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소개팅을 해줬는데 2대2 미팅을 해줬는데 이 녀석이 이제 2대2 소개팅 나간 자리에서 너 재밌게 본 영화가 뭐예요? 우리 여학생들이 물어봤는데 이 녀석이 차별쌍웅이요. 그렇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뭔가 좀 그때만 해도 좀 순수하게 뭐 좀 문학적인 그런 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리고 안 됐어요. 그렇게 된 사례가 또 생각이 나. 비디오 테이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쨌든 또 오늘 비디오 테이프까지 마무리하고요. 이 방송 좋아요를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셔야 되지만 또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이게 알고리즘에 뜬다고 합니다. 더 좋아요 좀 꼭 좀 보셨으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네이버 고릴라 리서치 카페도 좀 많이 방문해 주시고 좋은 글도 남겨주시고 또 이제 저희가 올리는 글도 많이 봐주시고 또 리서치 가입도 메일에 여전히 공지 있으니까 많이들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